문성화입니다. 지나가던 문과생입니다. 예, 기어코 3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조회수가 아주 달다구리해서 멈출 수가 없었어요. 화제의 인물 우아꾸님의 유지를 받들어 꿀은 빨 수 있을 때 오늘은 이 거대한 문제의 발단, 전설의 고향 바로 이세돌과 그 팬덤에 대해 다뤄보려 합니다. 원래 이렇게 다루고 싶지는 않았던 내용인데 아끼다 똥된 지금에 와서는 어쩔 수가 없네요. 상황이 상황이니 원래 다루고 싶었던 내용, 사회 현상으로서의 버튜버와 팬덤 문화에 대한 이야기에 더하여 이 모든 사건의 발단에 왜 이파리가 있는지 그에 대해 야부리를 털어봅시다. 이세돌 팬덤 이파리는 처음부터 좀 잡음이 있었어요. 그때 유입된 애들과 기존 우아굿 방송의 시청자층 사이에 좀 갈등이 있었는데 근데 뭐 어쩌겠습니까? 와꾸청이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젝트라는데 적당히 이해해줄 사람 남아서 적응하고 이해 못하겠다는 사람은 나왔죠. 제가 그때 자연스럽게 방송 안 보게 된 사람이라서 잘합니다. 고맴 침묵질까지는 와꾸청 본인 방송이니까 그러려니 했는데 조직적 육수질은 못 참겠더라고요. 그때도 느꼈던 위화감이 틀리길 바랐는데 아이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고 몇 년 새에 옹골차게도 업보에 빌드업을 쌓아 올리더니 마침내 터져버리고 말았네요. 솔직히 이번 사건 터졌을 때 옳게 왔구나 싶었어요. 내 일할 줄 알았다. 하나씩 구조적인 문제를 덮어봅시다. 일단 버튜버, 호불호를 많이 타죠. 일단전 불호입니다. 저의 항마력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되네요. 자네는 이제 늙었어. 근데 뭐 개인적으로 취향에 안 맞는다는 거지 이세돌 그 자체를 나쁘게 보지는 않습니다. 일단 버튜버의 익명성을 지적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 익명성이란 게 사실 별게 아니에요. 아주 예전에 저희 영상에서 익명의 비인간성에 대해 다뤘더랬습니다. 나쁜 말이 아니라 익명 속에서는 그 사람이 어제 한 일과 오늘 하는 일이 연결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의 사람으로 연결되지 않아 비인간이라 규정한 겁니다. 이 논리를 뒤집어보면 사실 얼굴이 그림 쪼가리인 것 정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얼굴이 그 사람의 전부도 아니고 딱히 얼굴이 아니어도 연속성과 특수성을 드러낼 수 있는 건 많으니까요. 목소리, 말투, 쓰는 용어 그런 것들이 그 대상의 특수성을 보증해주면 그만이죠. 따지고 보면 연예인도 똑같습니다. 얼굴, 목소리 정도만 알 뿐 실제 그 사람의 성격, 생각, 마음, 기호 어떤 것도 모르죠. 사실 연예인, 유명인, 정치인, 멀리서 바라봐야 하는 사람이란 결국 인격 대 인격의 만남으로서 보면 인터넷 방송하는 버튜버를 보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이세돌에 대한 비판은 그냥 십덕 문화에 대한 거부감, 이세돌 팬덤에 대한 거부감은 팬덤 문화 전반의 특성으로 일반화해서 이해할 수 있겠죠. 지금 감자 해보. H.O.T 빠순이 년들로부터 이어지는 유서 깊은 악성 팬덤질, 스토커 그리고 육수질이란 게 뭡니까? 단방향입니다. 나 혼자 좋아하고 나 혼자 기대하고 나 혼자 집착하고 이런 구조적 결함으로부터 우리는 불편함, 혐오감을 느끼게 됩니다. 왜 혐오감식이나 느끼냐 하실 수 있는데 이건 선함이라는 것의 궁극적인 가치가 본질에 대한 충실, 구조적 완결성으로부터 나오는 아름다움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결함이 있을 때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죠. 샌드위치에서 나온 바퀴벌레 반마리 같은 겁니다. 이것도 한 10분짜리 야불이라 오늘은 일단 접어두고 하던 거나 마저 합시다. 이러한 결함에 대한 불편함은 사실 십덕 문화와 팬덤 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비판의 기전논리가 됩니다.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이라는 구조적 결함 말입니다. 이 악물고 부정해도 본인들이 이 결핍을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그걸 충족시키려고 나오는 게 서브컬처의 역사 깊은 파생 장르 이세계 전생 전이물입니다. 내가 2차원이 되든 제가 3차원이 되든 그 벽을 뚫어 욕망을 성취한다는 결핍으로부터 발생한 카타르시스죠. 이 구조가 아이돌 팬덤질에도 동일하게 반복됩니다. 왜 소속사에서 그렇게 세계관 발휘하고 SNS 생방 돌리겠습니까? 그 결핍을 해소해주며 시장성을 확보하는 거죠. 결국 똑같은 거예요. 물론 한계가 있다고 해서 다 문제는 아닙니다. 짝사랑도 아련하지만 아름답잖아요. 사람도 언젠가 죽지만 그 덧없는 인생이라도 멋지잖아요. 가질 수 없는 것에 대한 갈망은 삶에 언제나 있어요. 그건 나쁘지 않아요. 과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수많은 팬 중 하나가 아이돌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그런 거는 우리한테는 있을 수가 없어. 그렇습니다. 결코 채워질 수 없는 애정이라는 뒤틀린 구조가 욕망의 도화선에 불을 당기면 저렇게 되는 겁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사실 이파리의 가장 큰 문제는 내부 총질이죠. 자기네끼리 너무 많이 물어뜯어요. 어느 팬덤을 가나 찐빠가 발생합니다. 또 남의 팬덤이랑 싸우고 경쟁자 까내리는 건 H.O.T, 잭스키스 이래로 유관 전통이라 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자기네 팬덤 안에서의 내부 총질이 이만큼 빡센 건 정말 특이 케이스입니다. 하다못해 훗날 된장년 맘충으로 진화하는 역사적 또라이들, H.O.T 빠순이들조차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건 상술한 팬덤 문화의 결핍과 인터넷 방송이라는 접촉 환경이 빚어낸 환장의 콜라보라고 봅니다. 지지난 영상에서 와꾸님의 방송이 왜 굳건한지를 설명했죠. 인터넷 방송은 시청자와의 거리가 가까워서 팬덤 형성이 보다 끈끈하게 돼요. 이병헌 배우는 그냥 스크린 속의 스타이지만 방송인 오영택은 그렇지 않거든요. 만만하단 게 아니라 거리감이 가깝다는 겁니다. 채팅창과 도네이션을 이용해 빠르게 서로 소통하니까요. 이세돌의 멤버들의 근본 콘텐츠가 뭡니까? 개인 방송입니다. 각각이 스트리머라고요. 이러니까 팬덤이 느끼는 멤버와의 거리감이 매우
더욱 가까워져요. 여기에 단방향성 유사연애라는 아이돌 팬덤질의 결핍이 결부되니 과잉 충성 경쟁으로 치닫게 됩니다. 날 좀 더 바라봐 달라는 거죠. 형제끼리 엄마 사랑 더 받겠다고 아웅다웅대는 거랑 같아요. 이게 바로 이날 이때까지 팬덤 내에서 자기네들끼리 사이버 불링을 조지고 경쟁자들에게 사이버 테러가 하는 극단적인 행동의 원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일 편 영상에서 와꾸청 방송이 유지될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세들도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애초에 아이돌 팬덤은 애초에 남들 눈치 보면서 사는 애들이 아니거든요. 그 대상에 대한 애착의 근거가 무너지지 않는 한 팬덤은 우리가 밖에서 아무리 두들겨도 흠집 하나 안 납니다. 과거 연예인 팬덤의 역사만 보아도 회장이 갯돈 뿌려먹고 튀어도 유지되던 게 팬덤입니다. 일련의 사건이 이세돌 멤버에 대한 추문이 아니라 팬덤의 문제라는 점에서 대충 문제의 주동자 몇 명 본보기로 조지는 척만 하면 사태는 일단락될 겁니다. 집단은 개인보다 책임 소재가 유연하거든요. 저작권 문제가 터진다 한들 전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이파리에게는 지금 이 일련의 사건보다 그때 그 빨간약 사건이 더 위협적. 이 닥자인 빨갱이 새끼야! 사실 많은 사람들이 방송인 와꾸대 스타일에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와꾸청이 독재자라고 싫어하시던데 더 비겁하게 팩트로 패지 맙시다. 저도 썩 좋아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 스타일이 방송인 우와꾸대 생존 비결일지도 모릅니다. 저런 독한 애들이 와꾸청 방송에서는 아가리 닦고 있는다니까요. 저런 애들이 괜히 민주적으로 방송의 주도권을 나눠 가지면 방송 쪽나는 거 일도 아닙니다. 가다피 쫓아낸 리비아 꼴라요. 권위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니라고요. 아무튼 이렇게 또 한편에 장구한 인터넷 역사가 흐르는군요. 나무위키 사관들은 한동안 즐거운 시간이었을 것 같군요. 이세돌이 나락을 가든 말든 이파리가 폭파되든 말든 와꾸청이 무너지든 말든 내 알바입니까? 이미 대통령이 이재명인데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며 저는 이만 마저 지나가 보겠습니다.